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항공편은 주식 앞에서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까지 운항하는 오마주항공 재테크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친절하게 짚어드릴 사무장 이화영이고요. 네, 2026년 연초,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주식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정말 내고 싶지만 사실 혼자서 투자하기엔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쉽게 풀어주고요. 실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곳, 바로 저희 오마이 주식이 있는데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방향을 꼼꼼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오늘은 고민 말고 저희만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연관된 특급 자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한 번 더 방영되는 밤 12시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마이 주식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 예상도는 김정철 관제사와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여행의 최저 항공을 통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드릴 김정철 관제사입니다. 오늘 사실 투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했던 국내 주식시장, 하지만 드디어 이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13거래일 동안 계속 오르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는 뭐였냐면 환율이었는데, 환율을 이제 1,300원대까지 다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이제 시장에서는 마치 구두 개입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순식간에 1,480원, 70원대에서 60원대로 쭉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출렁였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 원화가 강한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야 우리나라가 빨리 미국에 투자를 하거든요. 이번에 투자를 할 때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이 왜 한국 빨리 투자 안 하냐, 약속한 거 빨리 하자 했는데, 우리나라 구윤철 부총리께서 환율이 안정치 못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미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이제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워낙 강세를 좀 원하고 있다.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나왔던 얘기는 이제 코스피의 5,000포인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역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시장이 비정상에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저는 마지막에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의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는 항상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실 때 그런 결정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배경이 되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좋은 투자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부터 코스피 정상화까지 김정철 관제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네, 원화 약세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죠. 전체 글로벌 통화 가치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발언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발이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정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있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특징 섹터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저희 바로 만나볼게요. 최인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섹터도 꼽아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우주방위기구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그린란드로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했고요. 그린란드 역시 미군의 군사 침공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심화되면서 방산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K방산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 방산업계는 오랜 시간 평화 속에서 생산 기반이 크게 악화된 반면 한국은 남북 대치라는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방산에 대한 공백이 없었다는 분석인데요. 글로벌 방산 공급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핵심 축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13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180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고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위협에 어제는 반도체 투톱도 살짝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 관세 내성이라도 생긴 걸까요?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재료는 어디일까요? 일단 시장은요,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일 미국장 마감 후에는 인텔의 실적이 발표되고요. 29일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 대외적인 변수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져가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정철 관제사와 함께 이 고민들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계상도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코스피의 상승은 주식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를 비롯해서 저희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방산, 반도체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은 앞으로도 전해지는 이슈들 정말 빠르게 전해드리겠고요. 자, 2026년에는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1월에는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럼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꾸려봐야 할지 정확한 주식 관제사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마이 주식의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난기류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을 정교하게 찾았고요. 여러분의 투자 활주로에 배정해 드릴 앞으로 또 예정인데요. 자, 오늘 방송 시청하신 분들만 저희 관제사 픽이죠. 최적 항로 종목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정보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공략해 볼 수 있는 최적 항로 종목이 바로 제공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한번 알차게 담봐봤고요. 이렇게 깊은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가치 투자의 기술까지 배우셔서 성공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관련한 이야기 나눠서 사실 앞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김정철 관제사 함께 하겠고요. 자, 오늘 증시 키워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는요, 오늘 같은 날 주식 창을 열기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파란불 켜진 시장 안에서도 질주하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지금이라도 탑승이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막을 올렸습니다.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두 가지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현대차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현대차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면 네. 아, 현대차가 현재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를 알게 될 어.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기 편하죠. 근데 다만 투자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투자를 길게 보냐, 현대차를 가지고 이제 짧게 트레이딩 하느냐 차이인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그랬어요. 장기 투자하시라고. 근데 그런 장기 투자의 이제 정확한 시점과 관점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2021년에 사실 아무도 모르게 라고 했지만 제가 기억납니다. 이때 현대차가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할 때 제가 너튜브에다 영상을 올렸어요. 이거 나중에 100배 된다, 이게. 지금 1조를 썼지만 나중에 100배가 될 수 있다라고 올렸는데 넘었어요. 지금 더 넘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올해 상장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예상 시총이 한 128조 원? 100배가 넘었죠, 이미?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피치카의 선두주자로 현재 리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에 인수를 했죠. 인수할 때 처음에 다들 뭐라 그랬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좋은 매물인데, 사실 구글에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네. 근데 구글에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퇴사하면서, 아, 그래, 우리 로봇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기자 해서 넘겼는데 그걸 현대차가 정말 잘 인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현대차는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모두 다 하는 회사로 지금 현재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방송만 나가면 항상 카봇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로봇. 카봇이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로봇을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 밀어붙이지 지금 한 달 반 됐어요. 드디어 유행이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방송을 나갔는데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카봇 하면 제 이름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봇을 전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카봇입니다. 바로 로봇과 자동차가 합친 네. 카봇. 이제 그게 이제 트렌드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 한 4, 5주 전에 이미 방송에서 네. 그게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게 왜 트렌드냐? 모든 자동차 회사는 로봇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아틀라스가 이게 그때 요게 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 테슬라가 사실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딱 공개를 했는데 초반에 그때 저거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인공지능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현대차가 웃으면서 너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우리는 이런데 이러면서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2월에 곧 발표합니다. 예. 현대차가 이제 나오니까 또 이제 발표하겠죠. 이 둘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면 알 건데 지금 현재는요 한 가치가 한 15조 정도 돼요. 15조 정도. 15조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유비테크라고 중국에 이제 유비테크가 있는데 한 8.2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트리라고 이것도 중국 회사입니다. 한 7조 정도 됩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장했을 때 얼마냐? 최하 70조를 보고 있습니다. 최하.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치고 시장에서 로봇에 좀 프리미엄을 준다면 오늘 나온 얘기는 128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시가총액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어디에 있죠? 현대차 밑에 있어요. 그럼 현대차가 100조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시가총액 100조가 안 되는 건. 그걸 제가 4, 5주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넘어섰고요. 자, 지금 현대차가 도요타와 폭스바겐하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제가 시청자분들 이제 커뮤니티가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커뮤니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일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는 현대차입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제재하기로 했어요. 관세 10%를 더 물린다. 그럼 폭스바겐이 관세를 맞거든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가 네. 관세를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반사수혜냐? 현대차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현대차는 독일이 관세 자동차 회사가 관세 맞으면 당연히 현대차가 당연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대차하고 도요타하고 이게 좀 문제인데 사실 현대차하고 도요타는 사이가 좋아요. 예, 사이가 좋은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도요타는 지금 특별히 로봇에 뭐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차의 프리미엄을 더 높게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도요타가 현재 지금 PER 13배니까 PER, 퍼가요. 퍼가 13배인데 현대차는 현재 8배예요. 사실 아직도 저평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거 급하게 추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기간이 좀 길다면 긴 호흡으로 나눠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로봇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이걸 가려놨잖아요. 이게 HL 만도인데요. 지금 말하는 도중에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급등해서 지금 현재 10몇 프로 정도 상승 중인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로봇 배터리로 갈 수 있다. 이게 또 나왔어요. 오. 그거 사실 제가 3주 전에 했던 얘기인데, 했던 얘기인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입니다. 다보스 포럼. 원래 다보스 포럼의 최대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AI 거버넌스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쏙 그린란드 들어갔는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린란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이게 뭐 AI 가버넌스고 뭐고 간에 지금 그린란드가 먼저 문제다. 네. 근데 다보스 포럼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시작이란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원래 1971년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유럽 경영인들 대상으로 경영 전략을 토의하는 회의였어요. 근데 이게 좀 커지고 정부 인사를 또 오고 하다 보니까 경영 기법을 공유하는 회의였는데 이게 정치 지도자까지 참여하면서 정책 플러스 경영 전략으로 좀 발전된 형태.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쪽 섹터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말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더 낫더라. 지금 그린란드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린란드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면전에서 만났을 때 과연 이게 옛날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있을 때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앞에서 딱 이러면서 메르켈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눈싸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지금 현재 유럽 정상 중에는 그 정도 할 사람은 없는데 만난다는 게 일단 좋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 안 좋을 때 만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건데 그린란드 써놓고 여기다 깃발 꼽았어요. 이게 상당히 유럽 사람들이 자존심이 안 좋을 수 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다보스 포럼에서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소유권 주장했습니다. EU 8개국이 그래서 그린란드에다가 파병을 했어요. 군대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8개 파병한 나라 모두 다 관세 10% 플러스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 그래, 그럼 우리도 보복 관세.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덴마크령이죠.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미 국채를 다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가 가지고 있는 미 국채량이 있거든요. 이 미 국채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팔아버리면 미국이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어제 급락을 했고요.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토와 EU 회원국들 위주로 보복관세 나오고 미국채 매도 압력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 판단은 뭐냐면요. 양측 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 쉽지 않다. 왜냐? 미국채를 다 판다 그래서 다 팔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사실 관세를 물렸는데 지금 오늘 또 연기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판단이 연기가 됐는데 이게 어차피 위법이 나와버리면 이거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린란드를 트럼프는 돈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쓰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참고로 미 하원은 민주당 유세입니다. 절대 이거 못해요. 근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죠. 저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타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도망간다. 라는 거.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하게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다. 자, 보시면 몇 가지 지표를 보시자면 그린란드 사태 이후에 유로화가 현재 약보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EU와 중국 미 국채 보유량 보시면은 EU는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EU가 미 국채를 매도해 버리면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매도 절대 못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번 기회가 조정의 기회일 수 있고 이게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주식 투자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